네,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이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돌아봤는데, 어차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거는 기관 운영에 대한 기획이 아니고, 건강 가정 사업 목적을 위한 기획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 기획 과정에서의 이제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보게 된다면은, 먼저 이제 첫 번째 프로그램의 준비 및 설계 단계가 있고, 이거는 프로그램 대상자 욕구 및 문제 파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목표 설정, 또 프로그램 설계를 이게 포함하는 거겠죠. 두 번째는 이제 프로그램 실행에 관한 기획으로서 프로그램의 효과적 운영 방법 및 인력 조직, 자원 동원 이런 것과 이제 연관이 되어 있고, 셋째는 프로그램 평가에 관한 것으로서 프로그램의 효과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여기에 관한 기획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게 된다면 이제 프로그램 기획의 각 과정,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먼저 프로그램의 준비 및 설계에 대해서 볼게요. 첫 번째 이제 프로그램의 준비 및 설계에서 문제 및 욕구 파악이 있습니다. 문제 및 욕구 파악은 세부 프로그램의 선택과 실행 계획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개발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누구에게나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문제라든지 욕구 식별, 그 다음에 문제의 규모 및 심각성, 경향 등을 제기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문제 및 욕구 파악이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문제 및 욕구 파악을 위해서 욕구의 개념과 유형에 관해서 살펴보게 된다면, 욕구라는 것은 무엇이냐? 니즈죠, 니즈. 어떤 목적을 위해 좋은 것, 또 필요한 것, 필수적인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것 또는 필수적인 것이 결핍된 상태를 지칭합니다. 내가 꼭 필요한데 그게 이제 부족한 거, 그게 나의 욕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필요한 걸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심리.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욕구란 결핍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인가 채워지길 원하는 상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욕구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누가 기준을 설정하느냐, 이건데, 브래드쇼는 이에 근거하여 사회 욕구를 규범적 욕구, 인지적 욕구, 그 다음에 표출적 욕구, 상대적 욕구,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규범적 욕구는 기준 또는 규범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서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 규정된 욕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관습이나 권위 또는 일반적 합의에 의해서 확립된 표준이나 기준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정해서 전문적으로 기준을 정하고, 또 이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욕구가 있는 상태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절대 빈곤선, 또 어린이의 영양 기준 등이 규범적 욕구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인지적 욕구는 사람들이 그들의 욕구를 생각하게 하고 또 느끼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욕구로 생각하고 느끼는 것. 자, 이 욕구는 주로 사회조사를 통해서 개개인 응답자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물어보는 방식으로 욕구를 파악합니다. 자, 그러나 인지적 욕구는 개인마다 다르고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다는 단점 때문에 이용자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과 소비자의 욕구에 대한 인식 사이에는 적절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표출적 욕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느껴진 욕구가 행동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표출적 욕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느껴진 욕구가 행동으로 표출된 것, 이거를 표출적 욕구라고 합니다. 전문가가 개인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개인이 실제로 서비스를 얻기 위한 노력을 했는가 여부가 더 핵심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표출적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를 실제 필요로 하는가에 관한 욕구 리스트를 작성하거나
또 표준화된 체크리스트를 이용할 수 있는데 기존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수 또 상당 건수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접근법의 한계는 전문가가 욕구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적절한 지원을 요청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지역사회 욕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부족하다 이런 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상대적 욕구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정해지는 욕구라고 볼 수 있죠. 한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서비스의 수준과 유사 지역사회나 지리적 영역에 존재하는 서비스 수준과의 차이로 측정이 됩니다. 어떤 집단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수준이 다른 비교 집단이 이용하는 서비스 이용 수준보다 못할 경우 이 집단은 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두 지역의 여러 특성은 무시하고 곧바로 두 집단의 욕구를 비교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네 가지 욕구 유형 중 규범적 욕구와 상대적 욕구를 규정하는 주체는 누구냐? 전문가 혹은 사회이죠. 그리고 인지적 욕구와 표출적 욕구는 욕구를 가진 이용 당사자가 욕구를 규정하는 주체가 됩니다. 또한 네 가지 유형의 욕구를 평가하는 방법은 서로 다를지라도 서로 배타적인 것은 아니며 오히려 상호 의존적이면서 문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의 욕구를 누가 또 어떻게 파악하는가와 더불어서 욕구의 측정 역시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중요한데 욕구 측정 방법 세 가지입니다. 직접 관찰법입니다. 이건 대상 조사 집단에게 직접 물어보거나 검색을 해 욕구를 파악하는 방법이 있죠. 직접적으로 사회조사, 여기에는 일반 인구조사, 표적 인구조사, 델파이 방법 등 관찰법, 신측 면접법, 지역사회 공개 토론회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직접 관찰법을 통해서 파악되는 욕구는 주로 이제 인지적인 욕구고요. 그리고 사례 조사하고 있는데 이거는 알려고 하는 대상 집단을 직접 상대하거나 또 관계를 하고 있는 제3자들을 접촉해서 증언을 듣는 방법으로 프로그램 운영자 조사, 주요 정보 제공자 조사, 서비스 통계 이용 등이 있습니다. 사례 조사로 파악되는 욕구는 주로 표출적인 욕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 간접 증거 자료 조사가 있습니다. 조사 대상 집단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정보의 출처들을 이용해서 대상 집단의 욕구나 문제를 추산하는 방법으로서 사회지표 분석, 행정자료 조사, 비활동 자료 분석 등이 있고 간접 증거 자료는 주로 이제 어디에 속하냐? 규범적 욕구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프로그램의 준비 및 설계에서 목표 설정이 있어요. 목표 설정은 어떤 것이냐? 문제 및 욕구 파악을 통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즉 프로그램 시행을 통해서 얻는 결과가 무엇인가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과정이 프로그램 기획의 목표 설정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네요. 그 이제 설정된 목표는 프로그램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죠. 또 뿐만 아니라 목표 설정은 일반적인 프로그램의 기획과 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그리고 서비스 전달의 책임을 맡고 있는 책임자에게 지침을 전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목표는 어떻게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즉 바람직한 목표의 조건 보겠습니다. 목표는 가정 및 사회에 대한 정확한 현실 분석과 관련이 되어야 됩니다. 프로그램이 목표하는 바를 추구 구체적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정의 문제는 무엇이며 이는 사회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 등을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가능하죠. 그 두 번째로는 결과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센터나 기관이 어떤 종류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다로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엇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의 상태를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표는 현실적이어야 되죠. 목표는 이제 재정적, 기술적, 윤리적, 법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됩니다. 현실적이어야 된다. 목표의 대상 집단을 언급해야 됩니다. 프로그램의 주요 대상자가 누구인가를 언급하는 것은
어떤 대상자의 무슨 욕구에 기초한 프로그램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므로 이제 꼭 필요하다. 그리고 목표는 측정 가능해야 돼요. 목표를 측정 가능하도록 명확하게 명시해야 하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효과적이었는가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긍정적으로 표현되어야 되고요. 목표는 기관이나 센터의 사회적 소명이나 목적과 부합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 설계를 볼게요. 문제 및 욕구를 파악하고 문제 해결이나 욕구 충족을 위해서 목표를 설정했다면 그 다음 과정 뭐예요?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작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작업은 프로그램 첫 번째 내용을 선정하죠. 프로그램 내용을 선정할 때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될 기준은 첫 번째로 한목적성, 목표와의 연계성이죠. 네, 한목적성을 고려해야 된다. 프로그램의 내용과 목표와 부합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고려가 있는데 서비스 대상자의 필요, 흥미, 그리고 능력 수준 등을 고려해서 선정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포괄성입니다. 한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몇 가지 내용을 연관지어 구성할 수 있으며, 반대로 한 가지 내용이 두 가지 이상의 목표와 관련되어 동시에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해야 됩니다. 실용성이 있는데 프로그램의 내용은 지역적, 시대적, 사회 문화적 현실 속에서 적합한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됩니다. 또한 프로그램 내용은 구체적으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활동의 결과는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어야 되겠죠. 지역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효과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해당 지역의 문화 전통을 개성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원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효용성인데 효율성,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고려해서 가장 적합하거나 효율적인 내용과 방법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 선정하는 게. 그 다음에 주요 구성 요소를 검토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참가자는 참가 대상의 명확화 및 규모, 참가 집단의 구성 등 참가자의 속성은 개체의 성질, 생활의 장과 공간적인 면, 프로그램 참가 경험에 의해서 구분될 수 있고요. 실시 주체는 실시 주체가 무엇을 지향하는지, 프로그램을 통해 어떤 효과를 얻고자 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서 프로그램에 반영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활동 내용을 정선하고 세분화하고, 이거는 프로그램의 목적이나 주제, 방침 등의 맥락을 중시해서 개인 및 집단에 있어서 주요도 검토, 내용의 긴급성 판단, 참여 대상자의 질 수준을 고려해서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 정보의 습득과 관련되는 내용의 참신성 등을 유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활동 내용을 실시하는 방법 및 장비, 도구 등과 관련시켜서 선정, 편성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학습 내용이 어울리는 다양한 형태의 실시 방법, 그리고 참가자의 특성에 적합하고 활동하는 내용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방법, 내용과 참가자의 특성 및 수준에 적합한 지도 매체, 프로그램 운영자의 능력과 경험에 적합한 방법, 참가자의 주체성과 자주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것 등을 고려해야 되겠죠. 세 번째로 프로그램 내용을 활동의 연속성 및 발전성을 고려해서 선택하고 편성해야 된다. 네 번째는 프로그램 내용의 양과 질을 고려해서 선택하고 편성하는 건데, 활동 목표와 활동 목표에 따라서 내용을 편성하고자 할 때는 활동 요구와 활동 필요 사이의 불일치, 참가자 요구와 운영자의 프로그램 내용의 격차, 참가자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 정도의 시간, 횟수 등을 배려해서 양과 질의 문제를 결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실시 방법으로는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 목표 달성의 효과성, 제공되는 내용의 질과 양의 적절성, 적절한 장비, 도구의 이용 가능성, 운영자 및 참가자의 경험 능력에 대한 적합성,
참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2 이상의 방법의 혼용 가능성, 개인지도 방법과 집단지도 방법을 상호 보완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 등의 문제를 특히 고려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비나 도구는 매체 선정에 있어서 활동 목표, 주제, 내용, 방법에 대한 적절성, 참가자의 경험 및 기술 수준, 지도 매체에 대한 지도자의 이해도 및 숙련도, 지역성 및 참가자의 일상생활과의 긴밀성 등을 고려하고, 실시 기간은 프로그램의 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적 요소는 프로그램 실행의 시기, 또 시간대, 총 시간수 등의 관련을 가져야 되겠고, 프로그램의 편성과 실시 시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짧으면 참가자의 참여 및 활동 의욕 문제 발생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과 장소는 프로그램 실시 장소에 있어서 가장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은 장소가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에 적절한 것인가, 즉 프로그램의 목적을 원만하게 달성할 수 있는 장소인가, 그리고 참가자의 비언어적 행동 변화는 활동 환경의 변화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활동 환경이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죠. 프로그램 담당자는 일반적으로 슈퍼바이저, 스태프, 자원봉사자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개별 담당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또한 프로그램 수행 역할에 관련된 학력이나 경력, 그리고 훈련, 자격 요건 등을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할당 시간의 경우 담당자가 프로그램에 투여하는 시간을 명시를 해야 되겠고, 프로그램 경비나 예산은 인건비, 관리비, 지자체 및 직기 구입비, 수용비, 사업비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서 각 항목의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됩니다. 예산 항목별 자금 조달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제시해야 됩니다. 프로그램 평가 계획은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각 단계의 의의사항 및 평가의 대상, 주체, 시기, 방법 등을 프로그램 편성 시 미리 구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이나 관리에 보면은 프로그램 운영 조직의 구성에서 결정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수행될 부서가 명시된 기관 조직표나 프로그램 운영 조직표를 도시화해야 합니다. 또한 담당 부서의 명시뿐만 아니라 타 부서 및 상부 조직과의 업무 협조 체계가 잘 이루어져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비공식 조직 체계의 활용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한편 프로그램 담당의 운영과 조직 구성은 수행 인력의 배치와 함께 이루어져야 되고, 프로그램 수행 인력으로는 최고 관리자, 중간 관리자, 업무 담당자, 자원봉사자, 자문위원 및 타 부서와의 관계 등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모든 인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수행 인력 간의 상호 의존적 관계 형성과 위계화가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프로그램 관리 체계의 유형으로 보게 된다면, 첫 번째, 문제 발견 및 예측에 관한 기법입니다. 문제를 발견하는 데는 다양한 기법이 있지만 경영학에 쓰는 5대 임무 체크법, 어떤 게냐? 서비스 질, 비용, 전달, 안전, 방법. 이게 경영학에서 5대 임무 체크법이라고 합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서 OP 어떤 거냐? Person, Problem, Purpose, Process, Place, 이렇게 5개의 OP를 기준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법으로는 OW1H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이는 Who, What, When, Where, Why, How, 이렇게 OW1H 6가지 관점에서 업무를 체크하고 업무 누락을 발견 또는 방지하기 위한 기법으로 활용 가능한 체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질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게 된다면 첫째는 현재 상태입니다. 즉 현재 프로그램을 누가 담당하고 있고 무엇을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각각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제시해 보는 것이죠. 둘째,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즉 누가 담당하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법을 하는 것이 정말 좋은가에 대해 검토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다른 대안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이외에 없는가, 이 프로그램 이외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는가, 시간과 장소, 방법도 그 이외의 것은 없는가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해야 할 일에 대한 검토이죠. 이 프로그램을 담당해야 할 사람은 이 외에 없는가, 또 해야 할 프로그램은 없는가, 해야 되는 시간은 뭔가, 장소는 뭔가, 방법에 대해 체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무는 낭비, 무리, 비일관성, 여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프로그램 진행에 관한 관리 기법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프로그램 평가 검토 기술인데, 이거는 활동 간의 상호 관계를 일련의 행사망의 형태로 파악하기 위해 행사를 묘사하는 원과 화살표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기법이죠. 활동 간 그리고 행사와 활동의 관계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활동별 시간계획표 공정표인데, 한 프로그램을 완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행해질 의도적인 활동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으로 프로그램 혹은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각 개별 활동들, 각 활동을 끝내는 데 필요한 시간, 도표 위에 그 활동들의 진행 일정표 제시를 하는 것을 활동별 시간계획표, 공정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월별 활동 카드입니다. 특정 활동이나 업무를 조그마한 카드에 기입하여 월이 기록되어 있는 공간에 삽입하거나 붙이는 방법으로 업무의 시간에 따라 변경, 이동시키는 데 편리하지만 과학과 완성된 행사들 간의 상관관계를 잘 알 수 없는 단점이 있어요. 총괄 진행표는 프로그램의 서비스과 제조 과정을 한눈에 조감할 수 있도록 총괄 진행들을 작성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 세 번째 평가인데, 필요성은 뭘까요?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점, 이게 이제 필요성이죠.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서비스 대상자의 특성과 문제점, 서비스 종류와 양, 품질, 비용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함으로써 더 좋은 품질의 프로그램을 계획, 설계하며 실행하는 데 중요한 자본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가를 통해 서비스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프로그램 대상자가 프로그램을 통해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나 효과를 얻게 되었는가를 보여줌으로써 건강과 영사 운영기관이나 담당자의 사회적 책임성을 증명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평가는 건강과정 사업의 자원을 조정하고 개발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평가 결과를 통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효과성은 정부의 예산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다른 민간 자원을 활용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따라서 효과적인 프로그램 평가를 위해서 평가의 유형 및 평가 요소에 관해서 볼 텐데, 평가의 유형을 보게 된다면 평가 방법을 기준으로 한 모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실험적 접근이 있는데,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을 상호 비교하여서 인과관계를 도출함으로써 객관성과 과학적 방법을 확보하려는 방법으로 사전 사후 검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엄격한 인과관계를 도출해서 복지 서비스에 적응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며 개입의 과정 자체도 무시한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목표 지향적 접근인데, 프로그램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목표 달성 척도 이런 것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잠깐만요. 이 PT가 그냥 막 넘어갔네. 다음이 이제 의사결정 중심적 접근인데요. 여기는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계속 진도 나갈게요. 다음 시간에.